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제가 오늘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후 다시 찾아온 외로움과 공허함에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지만 혹시나 하는 주위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부부관계와 성적 고민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혜림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노인이 무슨 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를 초월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더 빠르게 병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금기시되던 주제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의 이성교제와 성적관계가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기적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이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정보로 인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며 다시 인생의 주인공이 된 분들이 지난 몇 년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딱 10분만 제 이야기에 당신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얻게 될 정보는 남은 수십 년의 활기찬 삶과 당신의 행복 전체를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을 다시 청년으로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 사람과 그의 가정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했지만 이야기에 담긴 아픔과 극복의 과정은 모두 사실입니다. 70대 초반의 박남준 씨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아내만을 사랑했던 분이셨기에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는 것이 곧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우울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공허함은 제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눈빛에 생기를 잃어버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이 문제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혹시 외로우세요? 라고 묻는데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늙어서 주책 맞은 소리 한다고 할까 봐 두려웠고 먼저 떠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남준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며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욕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내를 잊는 것이 죄 같아서 일부러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만나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늙고 힘없는 노인인데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박남준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홀로 끙끙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불치병도 아닙니다. 저는 박남준 씨의 여러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겨우 걸쳐 있었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신건강검사에서는 경미한 우울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남준 선생님,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행복의 문제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비난하던 그 마음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외로움을 방치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 망가질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럼 이제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박 선생님께 드릴 처방은 약국에 없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생각에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박남준 씨의 얼굴에 스친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이 유명한 병원까지 찾아왔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이라니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표정을 읽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왜 노년의 이성교제가 당신이 먹었던 그 어떤 비싼 약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의학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금기시되던 주제에 어떤 긍정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제가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수많은 분들이 노년의 사랑을 숨기려 하다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여성 의사의 섬세하고 정확한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노년의 사랑과 성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를 넘어 전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몸의 활력,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분비시켜 삶의 의욕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즉, 외로움을 외면하는 것은 온몸의 신호에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에 바로 노년의 이성교제가 등장합니다. 먼저 노년의 이성교제는 천연 호르몬 공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을 잡고 포용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호르몬을 인위적인 약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천연 호르몬 공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라는 심리적 장애물 때문에 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은 호르몬 분비 효과를 반감시키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전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노년의 사랑은 최고의 정신과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년의 성적 관계는 최고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성적인 자극은 뇌 혈류를 개선하여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노년의 사랑은 호르몬이라는 활력소를 공급하고 정신 건강이라는 공장 자체를 튼튼하게 보수하며 심혈관 건강이라는 완제품을 원활하게 생산하는 만능 사령관인 셈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의 힘을 10배, 20배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으로는 불가능한 자연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노년의 사랑은 활력소를 공급하고 행복 호르몬으로 우울감을 해소하며 아직 나는 괜찮다는 강력한 긍정 메시지까지 전달합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건강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약은 이 과정 중 아주 일부에만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만 이 자연의 행위는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복원시키는 겁니다.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것은 당신의 몸 전체를 존중하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가장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이 놀라운 자연의 처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직 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존재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버리는 순간 몸은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둘째, 솔직한 대화입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나는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은 당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관계입니다. 노년의 성적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더욱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몸 상태를 존중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사랑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 외에는 모두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안전을 위한 절대적인 경고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 2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오해 하나. 노년의 사랑은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성관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노년의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욕심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오해 둘. 노년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당신이 외로워하고 무기력해하는 모습보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절대적인 주의 사항입니다. 첫째, 과유불급.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좋다는 말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그리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몸 상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무리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대로 이 방법을 마음대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경고 하나.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심장병, 고혈압이 심한 분들은 무리한 성적 활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 둘. 성적인 강박이나 우울증이 심한 분. 사랑과 성적 활동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활력 처방이 바꿔놓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표정을, 한 가정의 분위기를, 그리고 한 가족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분들의 감동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남준 씨입니다. 그는 제 처방을 받은 지 2달 만에 새로운 분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미소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2주가 지나면서부터 아침이 달라지더군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손을 잡고 걸으니 제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아들이 찾아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예전에는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웃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아버지의 행복이 저희의 행복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옆에서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의 미소가 아닌 행복과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니 외로움과 우울감뿐만 아니라 무기력함과 육체적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복원하는 근본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든 이 간단한 비법은 분명 상상 이상의 해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성의사로서 이 주제에 대해 이토록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단순히 육체적인 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생명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잠자리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당신의 수명을 바꾸는 놀라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첫째, 돌연사의 주범인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잘 통하니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둘째, 지긋지긋한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열쇠가 됩니다.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 수치를 낮춰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암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 군단을 만듭니다. 사랑을 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합니다. 넷째, 활기찬 노년을 위한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랑과 성적 자극은 뇌 혈류를 개선하여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당신의 기억력뿐만 아니라 총명함과 지혜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노년의 사랑과 그 해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사랑이라는 평범한 감정 속에 숨겨진 비범한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 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 속에 숨겨둔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쩌면 당신이 외면해왔던 시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와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남은 인생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활력 처방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은,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의 눈빛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부모님의 행복은 가족의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총명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아침이 청년의 아침처럼 힘차게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혜림이었습니다.